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해봤는데 이 바운더리 쟤는 여기다가 좀 더 실질적으로 여기다 볼티지까지 걸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봅시다. 이 문제 뭐 아래쪽이 V제로다. 옆은 제로다. 이 문제죠. 0A X1 Y1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 이제 쿠폰 매핑으로 풀어보는 거를 해봅시다. 이게 지금 일자로 펴는 걸 해봤는데 이걸 일자로 펴는 거 우리가 해봤어요. 이거 이렇게 일자로 펴는 걸 우리가 해봤는데 이거 사실 그다지 쉽게 풀 수 없거든요. 이 문제 거의 쉽게 못 풀어요. 얘 제로. 이 문제는 하드 프로그램이거든. 그렇죠? 생각보다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요 루트 말고 어너더 루트로 해볼게요. 어너더 루트는 이런 제가 그림으로 그릴 텐데 이걸 일단 이렇게 왼쪽으로 90도 돌리고요. 이쪽이 이제 X2가 되겠죠? 이쪽이 Y2 이렇게 되고 여기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를 A라고 할게요. 무한됐죠? 여기를 B죠? 이쪽 코너를 D로 써놨네. 내 노트에 말했으니까 D 이쪽을 C점이라고 하면은 A 프라임점 1이 같고 B 프라임점, C 프라임점, D 프라임점 그리고 여기 구간 있는데 요 아래쪽 구간을 E라고 할게요. 그 이 구간은 여기 Y축으로 가겠죠. 이게 G2 프라임으로 가는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매핑을 세미서클로 보낼 수가 있어요. X3, Y3, G3 이제 위치가 좀 헷갈리는데 여기는 원점의 바로 왼쪽이 A 더블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가 B 더블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가 D 더블 프라임 C 더블 프라임 이 구간은 이 윗부분 윗부분이 이제 이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X4 그래서 이제 이 X축이 V0 Y축이 0 이렇게 되도록 볼 수가 있겠다. 자,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죠? 이 직각으로 가면은 이제 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쉽게 풀고 각도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그걸 여기로 매핑하고 이 매핑은 지난 시간에 해봤죠. 근데 이걸 이제 여기 옆으로 돌리고 이걸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 매핑만 좀 하면은 이 문제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이것도 힘드니까 이거 버리고 루트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 이게 훨씬 쉬워. 자, 각각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G2는 I G1 곱하기 파이 오버 A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0과 이 점이 이제 I점이 되겠죠. I 또는 I가 되겠죠. 이번 보면은 제로는 그냥 바로 제로로 가고요. G1이 있으면 제로가 제로로 가죠. 여기서 A가 써놔서 I로 가고요. I 파이로 가겠네. I 파이로 가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I 인피니티 A 더하기 IY A 더하기 IY1이라는 점은 어디로 가냐면 A 더하기 IY가 I 파이 마이너스 Y1 파이 오버 A
i5로 가겠네. 등등. 그 다음에 플러스 iy는 iy1은 마이너스 y1 파이 오버 a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겠죠. 윗부분이 이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여기서 G2에서 G3로 가는 매핑은 G3를 exponential G2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G3 제로는 1로 가고 제로는 1로 가고 그 다음에 i파이는 뭐예요? exponential i파이 마이너스 1. 요 점이 지금 어디다? A가 B, B점이죠? 이게 B점.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있냐? 또 여기 마이너스 A. 이거 좀 어렵네. 익스포넨셜 위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i파이 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세 번째 거는 뭐야? 마이너스 붙이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1 파이 오버 a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y1이 양수니까 y1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 0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겠네. 됐고 마지막 여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y1 파이 오버 a가 되니까 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이겠네요. 오케이, G3까지 했고 G4 하기 위해서 G4는 잠깐만 G3 오케이. G4는 이것은 지난 시간에 했죠? I 1 빼기 G3 1 더하기 G3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해보면 G4 대단할까요? G4는 1이 들어가면 아니야 맞나? 맞겠지. 꼭 두 점 꽂고 된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아. 오케이. 1 들어가면 0 마이너스 1 들어가면 플러스 i 무한대. 이거 지난 시간에 한 매핑이니까. 오케이. 그래도 뭐 해봐야 되니까 익스트림한 포인트를 하나씩 해보면은 사실 이건 쉽죠. example로 y1이 1이라면 이건 어떻게 되겠냐? y1이 제로라면 제로가 쉽겠네. y1이 제로라면 i 곱하기 1 빼기 더하기 1 빼기 1 0? 그 i 무한대네 얘도. i 무한대. 오케이. 오케이. y1이 예를 들어서 1이라면 1은 건 어떻게 할까요? i에다가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파이 오버 a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파이 오버 a 그래가지고 분모도 일부러 잡고 이거는 어쨌거나 이거 양수 양의 구간이죠. y4가 양수의 구간으로 가는 것 같아. y4가 양수의 구간으로 가는 것 같고 요 밑에 놈은 y1이 0이라면 이때 어떻게 되나? i
0으로 가네. 0으로 가고 y1은 1이라면 어디로 가냐면 1이라면 y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파이 오버 a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파이 오버 a. 그래서 알겠다. 이게 얘는 이제 양수이긴 한데 0부터 1 사이구나. y4인데 0부터 1 사이로 가는 것 같고, 얘는 이제 위에 놈은 1보다 큰 구간으로 가는군요. y4가 1보다 크고 뭐 무한대까지. 네, 1보다 크다고 쓸게요. 큰 구간. 이렇게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가 있는 거죠. 1, I 쪽에 브레이크가 있는 거죠. 세로가 써있네. I 쪽에 브레이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점까지 표시를 해가면은 여기 D점, 여기 이 점이 D점이 되고, 그리고 B점, 이리 갔고, BD, 그러면 B와 D 사이가 2니까 왼쪽 변이 2겠네. 왼쪽 변이 2에 되고 트리플 프라임 정도 되겠죠. B 트리플 프라임, E 트리플 프라임, D 트리플 프라임 이렇게 되고, X축, X축은 어디야? X축이 어디죠 지금? 내가 뭐 빼먹었나? X축이 어딘지. 이렇게 A점, 얘가 A점인데 A점이 A도 1이 가버렸는데? 이거 뭐야? 마구 버그를 일으키고 있는데 모든 게 왜 다 Y축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 그럴 리가 없는데? 지난 시간 노트를 제가 잠깐 커닝할게요. 오케이. 지난 시간 노트를 잠깐 커닝하면은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 있어. 오케이. 제가 노트를 해놨었으니까 지금 약간 버그를 일으키고 있는데, 요 위에 이 세미스컬 부분이 X축으로 가고 이쪽에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밑변, 아래쪽 변이 밑변이 세로축으로 간다. 지금 뭐가 제가 뭐 사소한 산수의 실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어쨌거나 다 됐어요. 근데 이 밑변이 곧 어디냐면 여기서 A, B, C, D 구간, A, B, C, D 구간이니까 여기서 A, B, C, D, A, B 또는 C, D 구간은 포텐셜이 제로인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Y축이 이쪽이 이제 V 이퀄 제로가 되는 거고, X축이 V 이퀄 V 제로가 되는 거죠. 그건 뭐 확실하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포텐셜을 구하기 쉽잖아요. 이 경우에는 포텐셜 바로 아니까 파이 G4. 여기서 앵글이 증가함에 따라 포텐셜이 줄어들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도는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만큼 각도가 늘어나면 포텐셜이 V0에서 제로가 되도록. 지난 시간에는 0에서 V0 가는 거였는데 이건 V0에서 0 가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V0 곱하기 2분의 파이분의 V0, 이게 이제 스케일 팩터고, 2분의 파이에서 아규먼트를 빼면 되겠네요. 아규먼트 오브 G4를 빼면 바로 될 것 같죠? 그러니까 90도에서 각도를 빼, 거기다가 V0 2파이를 빼. 이건 각도가 제로가 들어가면 V0 나올 거고 2분의 파이 들어가면 0 나올 테니까 이게 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역변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거를 써보면 V0 1 빼기 파이분의 2 아규먼트니까 탄젠트 인버스 X4분의 Y4
이렇게 된 거죠. 여기다가 이제 x4, y4를 요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뒤집어서 x4, y4를 x3, y3를 표현해가지고 집어넣고 다시 그거를 다시 x2, y2로 변환해서 집어넣고 이 변화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살살 하면 되겠죠. 살살 하면 되겠죠. 생각보다 이게 많이 어렵진 않은 게 이게 중간에 이제 매핑한 부분을 지워도 되니까요. 이거 좀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G4하고 G3의 관계 여기를 좀 보면은 G3를 표현해야 되니까요. G3가 다시 좀 한 번에 저 가는 게 좋으니까 이거 한 단계씩 하면 너무 느리니까요. 여기다가 각각 정리해가지고 갑시다. G3는 exponential G2인데 여기다 쓰면 G3가 exponential G2인데 G2가 다시 simple function exponential I A분의 pi G1 그죠? 이걸 여기다가 한 번에 투입을 하면은 이 G4는 I 1 더하기 exponential I pi G1 over A 1 빼기 exponential I pi G1 over A 돼서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꼴이잖아요. 탄젠트. 그 다음에 I 밑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4까지 하면 이게 탄젠트예요. 탄젠트 pi G1 over 2A겠죠? 2A. 이거 심플 펑션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G4에서 G1으로 한 번에 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한 번에 보낼 수가 있겠죠. 아그먼트 오브 G4 이거 해놨고 해봅시다. 뭐 이쪽부터 먼저 아그먼트 오브 G4부터. 아그먼트 오브 G4는 탄젠트 인버스 뭐 x4분의 y4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더 이게 빠른 방법은 포커스는 아마도 탄젠트 인버스 1 빼기 G3 탄젠트 저기로 바로 가야 되는데 G3 정도에서 G3에서 바로 가는 게 좋겠는데 G4에서 가는 건 너무 힘들고 G3 정도에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G3로 만들어 놓고 먼저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요. 이미지너리 G3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합시다. 1 빼기 G3의 절대값 제곱 얘는 G3에서 얘기다요. 1 빼기 exponential I A분의 파이 X1 더하기 I Y1 절대값 제곱이니까 당연히 이건 1 빼기 페이지는 날아가고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 Y1 파이 오버 A 되네. 이 파이 y1 오버 a 일 거고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2 이미지너리 G3는 마이너스 2 이미지너리 그 다음에 G3를 potential I A분의 파이 G1 쓰면 되니까 얘는 뭐예요? 뭐죠? 플러스 A분의 파이 Y1 더하기 I A분의 파이 X1이니까 이거의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2
exponential 마이너스 파이 y1 over a sin a분의 파이 x1이겠네. 오케이, 부자는 뭐 다 해결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탄젠트 인버스를 쓰면 되죠. 그러면 쓰면은 탄젠트 인버스 분자모에 여기 익스포넨셜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둘이 나누면 탄젠트 하이퍼 아니 사인 하이퍼가 나올 판이고 하여튼 정리되면 마이너스 붙이고 사인 하이퍼가 분자 파이 y1 over a 분모는 사인 파이 x1 over a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되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포텐셜이 V0 오케이. 뭐 이게 노트가 약간 틀려 있네. 이제 보니까 노트가 좀 틀려 있어서 고쳐가면서 해야 될 판이네. 아 참. 1 빼기 2 오버 파이. 그다음에 이거 옮겨 적으면 되죠. 탄젠트 인버스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 파이 y1 오버 a 그다음에 사인 x1 오버 a. 근데 이게 앞에 우리가 이 문제는 답이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그 변수 분리 방법으로 풀 수 있으니까 변수 분리 문제로 우리가 이걸 답을 풀어서 우리가 구해놨는데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을 답이 어딨더라? 2.65죠? 2.65. 2.65가 그 답인데 그 답하고 지금 XY가 약간 바뀐 것처럼 보이죠? XY 1.65에 보면은 파이가 여기 파이를 어떻게 써냐면 2V 뭐 V 같은 거고요. 2V 제로 파이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탄젠트 인버스 가로 열고 사인 파이 X 오버 A 나누기 사인 하이퍼 파이 Y 오버 A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요거랑 좀 달라 보이는데 다른 게 아닌 게 여기 지금 마이너스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자모가 바뀌어 있거든. 1 빼기거든. 이게 1 빼기니까 이게 이게 지금 앵글이거든요. 앵글인데 이 분자모 그 직각삼각형에서 이 지금 밑변을 가지고 탄젠트를 계산했느냐 아니면 그 윗변을 가지고 계산했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같은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x분의 y냐 뭐 y분의 x냐 이 문제라서 지금 요 각도랑 요 각도는 서로 90도에서 서로를 뺀 그 각도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분자모 이렇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x분의 y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라면 이거에 대한 탄젠트 인버스는 요 각도를 가지고 이 각도를 구하는 거예요. 요 밑에 이건 y분의 x잖아요. 이거는 이제 요 각도를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서로 90도에서 빼는 관계라서 이 값이 같은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잭슨의 앞부분에 변수 분리에서 도대체 이게 왜 탄젠트로 나오냐 갑자기 탄젠트로 나갈 때 굉장히 무리스럽게 가는데 이 복수변수로 매핑을 해서 가는 원래 그렇게 해서 답을 구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심플 루트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복수변수 매핑에서 어려운 것이 요 하나하나의 매핑을 이제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럴 필요 없겠죠. 우리가 왜 그런 걸 다 기억해야 돼? 본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한 스텝 정도는 우리가 어쩌지 할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무한대로 가는 것들을
이렇게 좁은 반경으로 보내버릴 때는 익스포넨셜 페이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연산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플러스 i 무한대 같은 것이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매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트릭인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이런 단위 추적들은 한 칸 정도씩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보면 할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여러 스텝을 가면은 그거 뭐 어떻게 누가 다 외우겠습니까? 다행히 책 보고 매핑을 보고 발산해보는 거죠. 오케이, 컴포넌 매핑을 이제 이 정도. 오케이, 하나만 더. 그 다음으로 이게 상당히 특이하면서 이게 컴포넌 매핑으로밖에 거의 못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반지름이 이렇게 상당히 큰 원이 있는데 그 원 안에 다시 내접원이 이렇게 있는 경우. 내접원. 그림 되게 잘 못 그렸는데 내접원이죠. 내접원. 반지름 1이라고 하고요. 이게 x1, i, y1이라고 합시다. g1. 바깥쪽 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이고 안쪽에 있는 원은 반지름이 0.5인 원이겠죠. 내접원이 있고 안쪽 원의 포텐셜이 V0. 이 경우 여기가 V0고 바깥쪽이 포텐셜이 제로다. 이런 문제. 이 문제란 말이에요. 포텐셜이 이런 경우. 이 경우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게 전작이 여러분 책에 연습 문제, 그다음에 이거를 뭐 원기둥을 쭉 뽑아버린 문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를 좌표를 잡아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얘가 실린디컬 코디네이트가 아니고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게 식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문제는 이제 컴포넌 매핑으로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런 매핑을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마이너스 1 빼기 i 그 다음에 g1 빼기 1 g1 빼기 i 부모는 g1 빼기 1 이렇게 매핑을 하면 되죠. 이렇게 매핑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매핑을 하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돼요. 이 두 플레인에서는 i 제로 x축은 v가 제로인 라인, y축은 v가 v0인 라인으로 가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 안쪽 서클은 위로 가고 이 바깥쪽 서클은 아래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체크를 해봅시다. 오케이. 체크해봐. 바깥쪽 서클부터 합시다. 바깥쪽 서클은 아우터 서클은 G1의 절대값이 1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G1을 쓴다면 exponential i 세타 1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 투입을 해보면 G2 계산해보면 1 빼기 i exponential i 세타 마이너스 i 여기 exponential i 세타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간단히 될 것 같다가 이게 상당히 난감하네. 이게 금방 계산이 될 건가? 아우터 서클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X축으로 가야 되는데 아우터 서클 이렇게 되나? 잘 모르겠네. 얼핏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지? 해봅시다.
어떻게 돼야 돼 이거? 1, 여기 I 1이고 있죠. 아, 될 것 같다. 분자분모가 I가 1이니까 될 수도 있겠네. 이거는 코사인 세타 빼기 1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렇게 익스펜션 하고요. 이거는 분자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빼기 I 1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이걸 이제 유리화해서 써야 되겠지? 유리화해서 써보면 아니 실수화해서 써보면 1 빼기 I 분모는 코사인 세타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분자는 코사인 세타 빼기 I 1 빼기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빼기 1 빼기 I 사인 세타를 곱해야죠. 계산해 봅시다. 오케이. 분자 이렇게나 코사인 세타 가로 열고 코사인 세타 빼기 1 실수비 곱했고 허수부 빼기 1 빼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크로스텀 빼기 I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여기 아이로 묶읍시다. 이쪽 크로스. 오케이. 1 빼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빼기 1을 곱해야 되니까 오케이.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세타 있고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세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케이. 금방 계산이 안 끝나죠? 세통 나왔고 위에 건 뭐야?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했고 빼기 1이네. 위에 거는 이만큼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1 빼기 1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빼기 코사인 더하기 사인 그러니까 1 빼기 1은 없어지고 사인 빼기 코사인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사인 빼기 코사인 빼기 I 더하기 뭘까? 1 빼기 코사인 세타 1 빼기 사인 빼기 코사인 세타 그게 있네. 1 빼기 사인 세타 이게 마이너스 1이 여기 마이너스요? 맞죠? 위에?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요? 1 사인. 사인이네? 잘못 썼다 그지? 잘못 썼네.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되죠. 살아있어야겠네. 여기가 빼기였네? 사인 빼기였죠? 항이 4개, 하나, 그 2개가 하나, 항이 4개니까. 그렇지, 이렇게 돼. 사인도 빼기로. 맞네. 사인도 빼기. 사인 세타 빼기 사인. 오케이. 비슷한 항이 하나 있긴 하네. 오케이. 뭐 이렇게 됐네요. 여기 틀린 거 없어? 잘 맞아. 내가 지금 노트가 중간 대목이 없어. 갑자기 점프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노트에 없는 거 하느라고 다 지금 연산하고 있어. 된다고 난 그냥 노트에 된다고 써 있어. 되는지 내가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되는 건지.
오케이. 필드네이스는 또 봐주세요. 이게 1백이죠? 1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그러니까 I 1 빼기 사인 세타. 오 똑같네 그치? 똑같은 거구나. 좋아. 1 빼기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로 묶으면 1 더하기 i가 묶어지겠네. 이만큼을 지금 이거 된다는 거 보였으니까 이제 답으로 갈 수 있겠네.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실수가 됐잖아. 1 더하기 i, 1 빼기 i 곱하면 얼마예요? 2 1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누기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합시다. 실수잖아. 리얼인데 뭐 포지티브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좌우로 뭐 엄청나게 갈지는 모르겠네. 근데 여기 그렇죠? 아우터 서클인데 좌우로 엄청나게 갈지는 모르겠어. 근데 분모가 하여튼 리얼인 건 확실하고 실수축에 이게 잘 갔네. 실수축에 갔다는 걸로 뭐 일단 만족. 크기는 모르겠어요. 무한대까지 갈지. 세타가 지금 실수여야 되니까 세타 1이죠 지금. 세타 1인데 어느 순간 세타로 바꿔버렸네. 지금 세타 1이에요 지금. 세타 1인데 세타 1인 0부터 2파이 이 사이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0부터 2파이에서 이 함수가 어떻게 될지 그려봐야겠는데 근데 얼핏 보기에는 이게 발산을 안 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한대까지 갈지 잘 모르겠네. 무한대까지 가야지 말이 되는데 약간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이면 분모가 여기가 세타가 0이면 분모가 그러네 0되네 그지? 0되니까 발산하네. 발산만 포함되면 우리가 고마워요. 내가 오늘 눈에 뭐 안 보여. 계산이 잘 안 돼. 무한대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딱 무한대까지 가야 이 문제가 아니에요. 심플 문제거든요. 무한대까지 가면 문제 얼마나 쉬워. 0, 9, 2. 그냥 평행판 축전기 같은 거잖아. 여기 이 동네 답은 너무 쉽죠? 이 동네 답은 파이 G2 구한다면 평행판 축전기인데 위쪽이 포텐셜이 높고 아래쪽이 낮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기장은 아래로 걸린다.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기장이 걸리고 그러면은 포텐셜은 플러스 V0 y 이렇게 잡으면 되겠. y2 이렇게 잡으면 끝이잖아. 전기장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걸리니까 이게 답이거든. 다시 말하면 V0 이미지너리 파트 오브 G2 이게 이 동네에서 답이니까 이거 매핑만 하면 끝이잖아. 이걸 매핑하면 이 동네에서 답을 금방 구할 수 있어. 되게 쉬워지는 거죠. 아우터 서클 하는데 힘들었으니까 안쪽 서클을 안 할게요. 안쪽 서클 하다가 더 헤맬 것 같으니까 안쪽 서클을 안 하겠어요. 안쪽 서클이 왜 여기로 매핑되는가는 내가 스킵 계산하면 아마 될 거야. 자, 요 매핑만 해봅시다. 이 매핑을 해서 우리가 함수를 구해봅시다. 어떤 매핑 나오는지. 자, 파이가 V0 이미지너리 파트 G2니까 이걸 계산하면은 요거 이미지너리 파트를 먼저 픽업해야 하잖아. 그러려면 상당히 힘드네. G2부터 일단 써야 되겠네요. X2 더하기 I, Y2인데 얘가 지금 1 빼기 I 그 다음에 G1을 가지고 계산 X1 더하기 I, Y1 빼기 I 여기 X1 더하기 I, Y1 플러스 1 여기부터 이제 연산을 시작해야 되죠. 하하 1 빼기 I 이거를 또 실수해야 되죠. X1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자 X1 더하기 I, Y1 빼기 1이니까
썼어. x1 더하기 i y1 빼기 2라고 곱하기 밑에 거를 x1 더하기 1 빼기 i y1을 곱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 x1 더하기 1 곱하고 이쪽 곱하고 더하기 y끼리 곱하고 y1 빼기 1 하고 위에다 써야 돼. 더하기 크로스 점 i x1 더하기 1 y1 빼기 1 빼기 x1 y1 오케이. 왜 이렇게 됐어? 이게 지금 여기 분자예요. 분자가 되게 이상하게 써있다. 분자가 여기까지. 이제 분자죠. 자, 좋아요. 이제 대략 다 됐죠? 대략 다 됐어요. 여기 한 칸만 더 가면 이제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y2, 이 허수구가 우린 필요한 거니까 y2를 우리는 구하고 있는 거고 y2를 해보면 여기 허수구가 돼야 되니까 여기 실수랑 얘랑 곱한 거 거기다 음수 붙여야죠. 마이너스 x1 더하기 1 마이너스 y1 빼기 1 그죠? 이게 요 마이너스 i를 얘랑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이 실수 파트 곱한 거 더하기는 x1 더하기 1 y1 빼기 1 빼기 x1 y1 이게 분자네. 분모는 x1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모르겠어요. 맞게 썼나? 이 빼기로 내 노트엔 빼기로 써있는데 왜 저기 더하기지? 여기서 더하기 빼기가 틀렸나? 노트랑 지금 틀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노트엔 죄다 빼기인데? 계산이 틀렸는데? 오케이. 천천히. x1 더하기 y1 빼기 x1 더하기 1 빼기 y1 더하기 1 빼기 y1 소두로 곱했어. 그래서 실수부 더하기 y1 빼기 크로스텀 x 더하기 y1 빼기 x1 y1 안 틀린 것 같은데? 얘랑 그죠? 얘하고 1을 곱해. 1을 곱하면 허수부 이 더하기 빼기 예 맞고 얘랑 허수부를 곱해. 빼기 더하기 빼기 맞는데? 네. 노트가 틀렸네? 노트가 틀려가지고 이게 보장을 못하네 이제. 계산이 맞게 나올 것인가요? 큰일 났네. 오케이. 났어요. 마이너스 x1의 제곱 빼기 x1 빼기 y1의 제곱 더하기 y1 더하기 x1 y1 빼기 x1 더하기 y1 빼기 1 빼기 x1 y1 이거 같은 제곱 부모대로 그냥 생략 그래도 쓰자. 이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하기 1의 제곱 y1의 제곱. 자 이제 똑같은 놈들 있겠지? 똑같은 놈들 안 없어지잖아. 이게 큰일 났네. 안 없어지는 버전인데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중간에? 이게 계산이 중간에 틀린 것 같아. 어디서 틀렸을까? 이게 안 없어지잖아. 이거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안 없어지고 있어 지금. 크로스텀만 없어지고 요놈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네. 살아남아 있으면 안 될 텐데.
분모도 틀리고 이렇게 많이 틀렸지? 분모가 왜 틀렸지? 아 이게 더하기 아니라 빼기 1인데 여기서부터 틀렸네. 이게 여기가 틀렸네요. 어우 많이 틀렸어. 여기서 빼기야 이게 빼기. 빼기니까 어쩐지 더하기 빼기가 막 분모를 여기서 빼기가 돼야 되고요. 나는 쉬운데 여러분들 힘들겠네. 나는 빨간 펜이 있어가지고 빨간 펜만 써서 좋을 것인데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계산하 이걸 유리화할 때 그죠? 유리화할 때 빼기 1이야. 이게 빼기 1이어야 되고 빼기 1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 둘을 곱할 때 빼기 1이어야 되고 여기 이쪽을 곱할 때 빼기 1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갈 때 빼기 1이어야 되고 부모는 다 빼기 일단 바꿔놓고 그리고 이자 아하 오케이 얘랑 쭉 빼기 여기도 빼기 빼기야 빼기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여기 더하기가 되고 오케이 여기도 빼기니까 여기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오케이 빼기니까 이게 마이너스 y로 돼야 되고 이렇게 되죠. 다 끝났냐? 그러면 x1 없어지고 y1도 없어지고 되잖아. 오케이 이게 맞는 버전이야. 그러면 x1 없어지고 y1도 없어지죠. 크로스톤 다 없어지고 그죠? 오케이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분자는 1 빼기 x1의 제곱 빼기 y1의 제곱이고 분모는 x1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제 내 노트랑 맞네. 이거 빼기 내 노트에 또 빼기인데? 이거 왜 또 빼기일까? 또 빼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더하기인데? 이거 노트가 분모로 틀렸네. 분모는 더하기 맞죠? 여기 사이? 실수가 있어. x 플러스 iy 더하기 iy 빼기 iy 이게 맞아요. 오케이 맞다. 그래서 이제 다 했네. 그러면 이게 y2니까 얘가 y2니까 여기다가 v0만 곱하면 되죠. v0는 t1에서 v0 곱하기 이거예요. 1 빼기 x1의 제곱 빼기 y1의 제곱 나누기 x1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내 노트랑은 분모에 있는 부호가 하나 틀리긴 한데 아주 간단한 함수로 이 경우는 이제 앵글 표시는 없죠? 뭐 앵글 이런 건 없어요. 뭘 푼 거냐면 우리가 요 동네에서 이 포텐셜 거 파이 지오를 우리가 구한 거죠. 내부 공간에서의 포텐셜을 우리가 구하면 어느 정도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쓸모 있는 이 변환. 어떤 변환들이 쓸모가 있겠냐? 얘를 5가지 만들어볼게요. 수평을 이렇게 보내는 매핑이 있어요. G1, G2. 이거 원점 마이너스 1점 있고 플러스 1점 있고 요 왼쪽에 A, B점 있고 요 중간에 C, D점 있고
B점이 원점, 뭔가 C점이 있고 여기 D점이 원점이고 여기가 2점, 요 오른쪽이 FG 구간이 있고 있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 왼쪽은 A 프라임, 오른쪽은 B 프라임, 이쪽이 C 프라임, 얘가 D 프라임, E 프라임도 이리 가고 이 친구 2분의 파이 I, 그다음에 I 파이가 되는 데서 여기 F 프라임, G 프라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구간별로 이제 포텐셜이 이렇게 있는 문제를 3층으로 바꾸는 문제죠. 어떻게 변환하면 되는 G2를 파이 I 빼기 2분의 1 로그 G1 더하기 1 더하기 로그 G1 빼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example 2 인테그럴 A, 인테그럴 B, C, D. 오케이. 이거 먼저 I 파이 이렇게 된 문제를 어퍼 해프 플레인으로 전체로 보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제로 D2. 이때 매핑은 G2를 익스포넨셜 G1 이렇게 하면 돼요. example 3 오케이. 원점 이 구간을 A, 이 구간을 D,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오버 2, 플러스 파이 오버 2, 이제 C, 여기 B, 여기 E, 여기 F, I, Y1, X1이죠. G1, 이거를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F 프라임.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는 이제 이쪽 구간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때 매핑은 G2가 sin G1이다. 또는 G1은 sin 인버스 G2다. 같은 거죠. example 4 X1 이거 먼저 I 파이 마이너스 I 파이 A
그래프도 있죠. IY1 G1 내부 문제겠죠. 내부 문제. 내부 문제를 I5 마이너스 I5 X2 IY2 A prime, B prime, C prime, D prime, E prime, F prime. A, B, C, D. 뭐 왼쪽 A, B, C, A, B, C 왼쪽으로 가보자. 여기 왼쪽으로 가자. 이때 매핑은 D2가 G1 더하기 exponential G1 더하기 1 이런 매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해볼게요. example 5 마이너스 플러스 AY1 G1 써놨네. X1 A B C D 기본점 E F 이런 경우 얘는 I5 이렇게 IY1 IY2 G2 X2 제곱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은 여기 어디쯤 있고 끝 F 프라임 오케이. 이 매핑은 G2는 G1 더하기 로그 G 더하기 1 오케이. 뭐 이런 정도면 그 복소변수 함수 책에 나오는 그 간단한 매핑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2차원 전자기 문제, 경계치 문제를 바꿔보는데 쓸만한 정도는 뭐 대충 다 그거. 네. 5번 예시 5번. 영역이 어디로 가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요에 X축에 있는 것들을 여기 두 개로 보내요. 여기랑 여기. X축의 요 라인하고 여기가 둘로 보내요. 이 문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좀 무한 평행판인데 위쪽은 유한해. 이런 문제죠. 그럼 여기 필드가 돌아가기 시작할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가 V0인데 여기는 포텐셜이 제로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전기장이 이렇게 직진하겠지만 여기서 전기장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문제 풀기 더럽게 힘들 테니까 요걸 풀겠다는 거지. 요거는 앞에도 본 적 있지만 여러 번 나왔거든. 요거는 뭐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요쪽 한 X축으로만 보내놓으면 그 다음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반대로 얘를 미리 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엣지 이펙트 문제 같은 거 풀기 위해서. 자, 이 정도 하고 챕터 2 마치고 챕터 3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지금 시험도 봐야 되니까 진도가 좀 바빠. 그래서 오늘
챕터 3. 오케이. Boundary value problems in electrostatics 2예요. 2. 챕터 2와 챕터 3는 뭐 그냥 연속이야. 이어져 있는데 그냥 너무 챕터 기니까 좀 쪼개놨다. 챕터 3에서는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제 변수 분리 방법으로 푸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린스 펑션을 변수 분리된 베이시스 펑션들을 사용해서 그린스 펑션을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챕터 3도 마찬가지로 다 하진 못해요. 챕터 3는 산수가 좀 더 길어. 챕터 2는 머리를 써야 된다면 챕터 3는 손을 써야 돼. 손을 많이 써야 되고 어떤 대목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다 할 수 없고요. 다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제 생각에 필요한 만큼만 챕터 3는 좀 많이 줄여서 강의할지 몰라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먼저 라플라스 이퀘이션 in spherical coordinate. 이건 학교 때도 했던 거니까 가장 쉬울 테니까요. 라플라시안 파이 i분의 r 스퀘어 r 파이 더하기 r 제곱 사인 세타 분의 라운드 r 세타 사인 세타 라운드 파이 라운드 세타 더하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라운드 제곱 라운드 파이 제곱 파이 되겠죠? 이게 0이다. 이게 라플라시안 문제죠? 라플라시안 문제를 푸는데 라플라시안 문제 변수 분리로 변수 분리로 푸는데 우리가 뭐 해 형태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도 했으니까 괜히 R의 함수, 세타 함수, 파이 함수 이렇게 하지 말고 R분의 어떤 함수, R분의 U 이 꼴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아니까 양자역학에서도 했고 뭐 전자기에서도 했고 온갖 데서 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쓸게요. 세타 방향 P라고 하고 파이 방향 이 식에서 Q라고 했어요. 그리고 파인데 편하게 쓸게요. 파이. 이런 형태로 세퍼레이션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이거 뭐 사실 다 알고 하는 건데 이 형태로 세퍼레이션 하면 가장 좋다는 거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여기서 파이분의 라플라시안 파이를 계산해 보면 파이분의 라플라시안 파이 이꼴로 계산하면은 이것이 혹시 라플라시안 저 오이 R하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두 가지 버전이 있어. 라플라시안의 그 R 조항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 둘 다 외우면 좋겠지. 근데 지금 우리 용도에는 이게 딱 맞으니까 이거 쓰는 거지. 지금 R분의 여기다가 R 곱하면 바로 딱 없어지게 돼 있잖아. 용도에 맞는 걸 그냥 쓴 거야. 라플라시안의 저 R 파트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지금 이 R분의 1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이걸로 사실 불충분하고요. 이 경우에는 딱 맞는 방법이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를 분자에 곱하고 분모에는 파이 UPQ가 지금 쓴 거 UPQ 쓰고 여기다가 라플라시안 파이 이걸 좀 트라이 해야 돼요. 약간 변형돼 있죠. R 곱해져 있고 R 사인 제곱 세타를 곱하는 거죠. 학부 때 같으면 파이분의 라플라시안 파이를 그냥 바로 계산했을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앞으로 빠지고 U분의 U의 더블 프라임 더하기 P 여기는 R 제곱 사인 세타 분의 1 DD 세타 사인 세타 DP D 세타
이거 묶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놈은 Q분의 1 Q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인 거예요. UPQ는 각각 0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부 때나 대학원 때는 그런 걸 잠깐 고민한 적이 있는데 분모에 있는 UPQ가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0인 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뭐 P가 우리가 사실 알잖아요. P는 르장들 폴리노미알인데 르장들 폴리노미알은 뭐 1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0이 되는 점이 있을 수 있거든. 그 점에서 어떻게 되냐? 그 점에서 이거 흔히 말하나? 그 점 바로 왼쪽 점과 바로 오른쪽 점에서는 절대 0이 아니니까 그 점에서 생각하고 연속이겠지. 중간에는 이 스칼라 포텐셜이잖아. 스칼라 포텐셜이 갑자기 점프하지 않겠지. 연속이겠지. 지금 우리가 라플라스 문제 푸는데 간단히 허공 문제를 푸는데 허공에서 갑자기 포텐셜이 점프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속성을 생각하면 그 문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됐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의도가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 Q분의 Q 더블 프라임 얘를 어떤 상수 하나로 잡을 수 있겠죠. 얘를 이제 보통 마이너스 M 제곱 잡고 그러면 왜냐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과 세타의 함수잖아요. 어떤 함수라고 보면은 얘는 지금 또 어떤 함수인데 얘는 이제 파이만의 함수니까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어떤 함수를 더해서 0이다. 그럴 수 있냐 이거지. 모든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 각각의 상수여야 된다. 첫 번째 놈은 얘를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다. 우리가 여기다 m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m에다 인테저 집어넣고 정수의 제곱의 꼴로만 이게 되는 걸 우리가 아니까 하는 거죠. 이건 파이 방향 스페리컬 시메트릭한데 문제가 지금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을 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를 쓸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경계나 이런 문제가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파이 방향으로 이렇게 삥 돌아갈 텐데 파이 방향 한 바퀴 돌면 제자리 조건 주기함수 돼야 되니까 주기함수를 정수의 제곱꼴이어야 되거든.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을 사실 다 밀어 때려 넣는 거죠. 처음에 모르면 그냥 상수 C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스텝이 되게 길어지겠죠. 하여튼 이거는 가정하는 순간 Q가 그냥 바로 나오죠. Q는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m 파이 꼴이다. M은 정수. 왜? 싱글 밸류도 되고 싶으면 정수가 안 되면 싱글 밸류도 안 돼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제자리로 안 돌아와. 2파이 한 바퀴 그런 건 360도인데 각도는 연속이라서 360도 딱 가면 딱 멈추는 이런 게 알잖아요. 360도 간 다음에 361도가 될 수도 있고 361도랑 1도는 똑같은 거잖아. 그죠? 똑같아지려면 이게 정수가 돼야 되지. 정수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무리수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왔다고 해봐. 절대 안 되죠. 필요할 때 깨져. 싱글 밸류가 되려면 이렇게 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동네도 뭐 우리가 빨리 가면 얘를 이항하면은 이항해서 쓰면은 r제곱은 여기다 집어넣고요. u분의 r제곱 u 더블 프라임 더하기 p 사인 세타 분의 1 dd 세타 사인 세타 dp d 세타 그리고 나서 이 사인 제곱 세타를 저리 보내야죠. 그리고 이항해서 넘겨야죠.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빼기 빼기죠. 지금 한 줄에 썼어요. 빼기 m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0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첫 번째는 얘는 뭐예요? 여기도 다시 이 첫 번째 놈은 어떤 함수인데 뭐 이거를 뭐 F1이라고 할까? F1이라는 함수인데 이거는 반지름 R만의 함수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떤 함수인데 그걸 G1이라고 할까? 이 함수는 세타만의 함수이지.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R과 세타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은 각각이 상수인 방법밖에 없다. 그 상수를 어떻게 출수할 거냐? 요 두 번째 방정식을 딱 보면 답이 보이죠? 르장드르 다항식이네. 근데 L과 M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뭘로 하더라? 얘를 L 더하기 1로 잡는다. 그래서 요거는 상수해야 되는데 그걸 L 더하기 1로 잡죠.